으쌰. 이 많은 캔버스를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아, 다시 짜야겠다. 아, 근데 이거 언제 다시 다 짜?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캔버스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뒤쪽에 타카심을 제거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송곳이나 타카심 제거기, 펜치. 특히 이 타카심 제거기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최고예요. 틀에 천을 박을 때 사용할 타카와 강철 클램프입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재단용 가위예요. 저희는 캔버스를 많이 짜기 때문에 이렇게 롤 단위로 천을 사다 놓지만 조금만 캔버스를 만드실 거라면 한마 단위로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캔버스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뒤에 호수가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 이 캔버스를 가틀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조금 얇고 물렁하다 그래야 될까요? 살짝 약해요, 정틀보다. 정틀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에 호수가 적혀져 있고 나무 틀이 십자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딱 봐도 좀 더 단단해 보이죠? 틀어짐이 적어요. 10호 미만의 캔버스는 따로 받침 없이 이렇게 액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너무 큰 캔버스로 작업을 하면 힘드니까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타카 제거기를 이용해서 타카심 있는 부분에 깊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뽑아내면 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힘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정말 훨씬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회화과나 서양학과 1학년 학생이라면 정말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이 타카 제거기를 꼭 구입하라고 강추하고 싶은데요. 송곳을 이용해서 해보면 지금 이렇게 훨씬 더 힘들고 잘 안 돼요. 나무도 많이 상하고요. 캔버스를 많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 1학년 여러분, 타카 제거기를 사세요. 진짜 이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을 돌아서 타카심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캔버스를 재활용할 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틀이나 천을 새 거로 사서 처음 캔버스를 짤 때는 이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근데 캔버스를 항상 새 거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공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그림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수습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뜯고 다시 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과제가 많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캔버스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에 했던 것들, 연습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뜯어가지고 새롭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서리 부분은 안쪽에까지 타카가 박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제거해 주시고 천을 이렇게 까서 나무 틀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모서리입니다. 가틀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재활용을 하면 나무가 결대로 쪼개지거나 좀 심하게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적당히 다시 짜주세요. 한 3번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쓰는 천을 뜯어내고 나면 틀만 남게 되는데요. 새 틀을 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틀에 맞춰서 이렇게 천들을 잘라놨는데요. 캔버스 천은 이 정도, 캔버스 틀이 덮이는 정도로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천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아까 재단용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주시면 되시는데요.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캔버스 천이 너무 길어도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당량의 여분만 남겨놓고 캔버스의 앞뒤를 구분해 줍니다. 하얀 부분이 앞이에요. 나무 틀도 앞뒤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부분이 앞,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뒤, 사선이 앞, 평평한 부분이 뒤. 캔버스 천과 캔버스 틀의 앞부분을 일치하게 놓은 다음에 먼저 가운데 부분부터 타카를 잡아줄 거예요.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천을 잡아서 팽팽하게 고정시켜준 다음에 타카로 눌러줄 건데요. 사실 우리 이거 클램프라고 안 하죠. 왁구발이라고 하죠. 이거는 좋은 말은 아니니까. 철판 클램프를 이용해서 가운데부터 타카심을 박아줍니다. 사면에 가운데를 다 박았으면 나머지 부분의 2분의 1 지점에 한 번씩 더 타카를 박아줍니다. 저는 카메라 각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팔을 힘들게 꺾어서 타카를 박고 있는데 사실 캔버스를 세워서 클램프 잡은 손을 아래쪽으로 타카를 위쪽으로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천을 당기는 강도는 예전에는 막 북소리 나게 팽팽하게 당겨라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천을 당기면 나무 틀이 휘어지거나 나중에 그림에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천이 헐렁해서 축 처지지 않을 정도로만 나무 틀 위에 살짝 떠있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은 종이접기 하듯이 안쪽으로 접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건데요. 보세요. 삼각형으로 안쪽으로 접어서 긴 쪽을 덮어서 당겨가지고 타카를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에가 이렇게 깔끔하게 모서리가 잡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모서리를 마무리를 다 하고 타카와 타카 사이를 클램프로 살짝씩 당겨서 다시 한번 타카로 조금 더 강하게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한 번씩 더 고정을 해주고 나면 앞부분이 전혀 주름진 곳이 없이 팽팽하게 캔버스가 마감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꺾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캔버스 짤 일이 있으면 꼭 세워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어깨 나가요. 자, 이렇게 캔버스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앞부분도 주름진 곳 없이 아주 말끔하게 됐고요. 모서리 부분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다시 재활용하시면 되세요. 사실 새 거 사서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손가락 하트 하는 법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분? 이번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